김창옥 강사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곁에 둬야 할까라는 질문에 대해 오랜 시간 자신이 겪어온 일들과 다양한 사람들의 고민을 바탕으로 진솔하면서도 깊이 있는 통찰을 전해주십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김창옥 강사님 강연을 들으며 눈물을 흘리고 또 웃음을 얻었다는 이야기를 남기시곤 합니다. 그런데 왜 그토록 많은 분들이 김창옥 강사님 이야기에 공감할까요? 그것은 아마도 누구나 한 번쯤 겪었거나 고민했을 법한 가족 문제, 인간관계의 갈등,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나를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기 때문이겠지요. 댓글을 살펴보면 김창옥 강사님 아버지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아팠다. 우리 아버지도 비슷했는데 나 역시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떠나보낸 게 후회로 남았다고 고백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김창옥 강사님께서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던 아버지를 오랫동안 이해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생긴 갈등이 많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어떤 계기를 통해 아버지의 마음 한편에 쌓인 외로움과 답답함을 조금씩 깨닫게 되었고 그 경험이 자신의 강연 인생을 크게 바꾸었다고 하십니다. 한 시청자분의 표현대로라면 아버지의 불통이 결국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통이라는 선물을 주었다고나 할까요? 그렇다면 김창옥 강사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곁에 둬야 한다고 말씀하실까요? 여기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 나의 상처와 부족함을 함께 껴안아 줄 수 있는 사람. 둘, 내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도전하고 깨우쳐 주는 사람. 셋, 스스로도 발전하려는 의지를 갖고 상대에게도 긍정적 에너지를 전하는 사람. 넷,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 삶을 보여주는 사람. 김창옥 강사님께서는 이를 두고 삶으로 말하는 사람을 곁에 두라고 하십니다. 예를 들어 나이 든 연예인 이순재 선생님 사례가 자주 거론되곤 합니다. 왜냐하면 이순재 선생님께서는 후배들과 현장에서 배려 깊은 태도로 소통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갈등이 생겨도 먼저 후배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신다고 합니다. 이것이 김창옥 강사님 표현대로라면 함께 있으면 숨통이 트이고 서로에게 득이 되는 관계인 셈입니다. 배우 백일섭 선생님도 비슷하게 함께 식사하거나 대화를 나눌 때 보면 항상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고 자신의 실수도 웃음으로 승화시키려 애쓴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과 함께 있다 보면 자연스레 긴장이 풀리고 내가 나다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도서나 논문에서도 인간관계가 한 사람의 정신적 건강과 행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철학자 니체가 인간은 본래 고독한 존재지만 좋은 인연을 만나면 그 고독이 성장의 발판이 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김창옥 강사님이 강조하시는 바도 결국 진정한 인연은 내가 고독에 빠졌을 때 빛이 돼주며 그 빛을 통해 내가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만든다는 뜻일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해도 나를 점점 더 움츠러들게 하거나 내 상처를 후벼 파기만 하는 관계라면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도 하십니다. 댓글 중에 어떤 분은 김창옥 강사님 강의를 많이 들었는데 이번 이야기를 통해 왜 그렇게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알게 됐다. 아버지로 인해 생긴 소통의 갈증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다니 신기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창옥 강사님이 이야기하시는 함께 있어야 할 사람의 특징은 결국 서로를 존중하고 상처마저 함께 보듬으며 함께 웃을 수 있는 사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 사람과 만나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때론 작은 깨달음이 생긴다는 거지요. 김창옥 강사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어떤 사람은 말재주가 뛰어나고 똑똑해 보여도 정작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자기 말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누군가 내 마음을 진심으로 들어줄 때 진정한 소통의 기쁨을 맛본다고 합니다. 일종의 경청의 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들러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고통은 주로 대인관계에서 비롯되지만 그 대인관계가 개선되면 고통도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경청과 인정이 핵심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함께 해야 할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질까요? 하나, 내 말을 들어주는 경청의 태도가 있다는 것. 둘, 내 상처나 단점을 보았을 때 무조건적 비난이 아니라 건설적인 피드백을 준다는 것. 셋,
자신도 자신의 삶에 대해 책임지고 발전하려 애쓰는 존재라는 것. 김창옥 강사님 표현대로라면 자기 삶을 솔직히 마주하고 성장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나도 덩달아 성장한다는 뜻입니다. 가령 연예인 김영옥 선생님은 후배들과 대화할 때 서로의 연기나 인생 이야기에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다 같이 발전하려 애쓰신다고 합니다. 그런 분과 함께하면 자연스레 의욕이 생길 수밖에 없겠지요. 반대로 김창옥 강사님이 경계하시는 유형이 있습니다. 만나면 기운이 쭉 빠지고 날이 선 말로 상대의 자존감을 갉아먹는 분들이지요. 물론 때로는 날카로운 지적이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의도가 순수하게 상대의 성장을 돕기 위함인지 아니면 단순히 상대를 무너뜨리려는 욕망에서 비롯된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철학자 공자는 함께 울어줄 줄 모르는 이와 동행하면 고독이 배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는 정서적 공감이 결여된 관계의 허무함을 잘 보여주는 말입니다. 김창옥 강사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 내 옆에서 나를 허무하게 만드는 사람과 계속 어울려야 할 이유가 있을까라고 질문을 던지십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긍정적 관계가 필수적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긍정이란 무조건 웃고 칭찬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김창옥 강사님도 긍정적 태도란 진실을 말하되 상대를 존중하는 방식이라고 하십니다. 예를 들어 어떤 잘못을 지적할 때도 너는 문제투성이야 라고 몰아붙이기보다 여기서 조금만 바꾸면 훨씬 좋을 것 같다고 제안해주는 태도가 훨씬 건설적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곁에 있다면 매 순간 내가 조금씩 더 나은 방향으로 향하게 됩니다. 댓글을 보면 김창옥 강사님 말씀 중에 삶으로 말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제일 인상적이었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말만 잘하는 이가 아니라 실제로 본인이 배우고 실행해보며 그 경험으로 상대를 이해해주고 성장을 돕는 사람이 진짜라는 것이죠. 김창옥 강사님께서는 한 예로 수십 년 동안 같은 일을 했다고 해도 거기에 대한 진심과 철학이 뚜렷한 분이라면 그분의 한마디가 더 깊게 와닿는다고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삶으로 말한다는 표현의 의미입니다. 연예인 예시를 또 들어보면 나이 든 연예인 남은희 선생님이 후배들과 소통할 때 꾸며낸 말 대신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연기 생활의 어려움, 인생의 굴곡, 가족 이야기를 솔직히 나누면서 후배들이 선생님 곁에 있으면 그냥 마음이 느긋해진다고 하죠. 김창옥 강사님께서 늘 강조하는 태도와 일맥상통합니다. 스스로 삶을 성찰하고 그 성찰을 토대로 남을 이해해주며 상대의 길을 응원하는 방식 말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곁에 두고 또 어떤 사람을 멀리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김창옥 강사님은 몇 가지 팁을 주십니다. 먼저 곁에 둬야 할 사람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고 하십니다. 하나, 나를 위한다는 게 느껴지는 사람. 둘, 내 이야기를 들어주려는 열린 귀가 있는 사람. 셋, 혹여 날카로운 조언을 하더라도 대안을 함께 모색해주는 사람. 넷, 스스로도 성장하려 애쓰고 나에게도 배울 점을 주는 사람. 다섯, 나와 함께 있을 때 서로 웃고 때론 울면서도 결국 희망을 찾게 만드는 사람. 반대로 멀리 해야 할 사람은 이런 경우입니다. 하나, 내가 무언가를 시도할 때 무조건 부정적 반응만 보이는 사람. 둘, 상대를 깎아내리고 자존심을 건드려서 오히려 자기 우월감을 확인하는 사람. 셋, 문제 상황이 생기면 늘 남 탓부터 하며 책임을 회피하거나 오히려 나에게 떠넘기는 사람. 넷, 자신도 발전하지 않으면서 남이 뭔가 해보려 하면 빈정거리고 방해하는 사람. 다섯, 늘 말뿐이고 행동으로는 보여주지 않으면서 주변 사람들의 에너지를 앗아가는 존재. 물론 김창옥 강사님은 그렇다고 이들을 무조건 단칼에 차단하는 뜻은 아니다라고 하십니다. 먼저 나 자신이 태도를 좀 더 긍정적으로 바꿔보고 상대에게 좋은 영향을 주려 노력해 본 뒤에도 여전히 부정적이고 해로운 태도만 고수한다면 그때서야 거리를 두는 게 현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에너지는 한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데카르트가 만물이 이성적 노력과 의지로 변한다고 했지만 사람 관계에서는 내 의지만으로 바뀌지 않는 벽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한편 김창옥 강사님 아버지 이야기를 다시 꺼내보자면 아버지가 청력을 잃고 의사소통이 어려웠던 상황에서 아들은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고 아버지도 아들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나중에야 아버지는 들리지 않는 고통을 평생 안고 살았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을 때 그 불통의 시간이 얼마나 답답했을지 새삼 공감하게 되었다고 하죠. 한 시청자분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대화를 나눠봤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며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 김창옥 강사님도 그 부분을 회고하시면서 눈시울을 붉혔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무한하지 않으니 가까운 사람과도 마음의 문을 열어보자는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삶에서 가장 아픈 일이 정작 나에게 소중했던 사람과 제대로 소통하지 못한 채 멀어지는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김창옥 강사님은 소중한 사람만큼은 직접 다가가 마음을 나누라고 강조하십니다. 말하자면 누군가 곁에 있어도 마음으로는 멀다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반대로 전혀 모르던 사람도 마음을 열고 대화를 시도하다 보면 의외로 좋은 인연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철학자 공자가 때로는 타인이 나를 구하고 내가 타인을 구한다고 말한 것처럼 인간관계란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흘러갈 때 아름다워집니다. 댓글에서도 정말 삶으로 말하는 김창옥 강사님을 보며 가족과 서먹했던 시간을 곱씹게 됐다며 이제라도 부모님께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다거나 예전에 단절되었던 지인에게 연락해 보았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바로 이런 변화가 김창옥 강사님이 말하는 함께 해야 할 사람을 곁에 두는 삶의 시작이 아닐까 합니다. 실제로 심리학자 아들러도 한 통의 전화가 사람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가 스스로 벽을 치고 있진 않은지 돌아볼 일입니다. 그렇다면 나 자신도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김창옥 강사님은 크게 셋을 제시하십니다. 하나, 나 자신의 상처를 들여다보고 그 상처에서 나를 돌보려 노력해야 한다. 둘, 날카로운 비난 대신 건설적인 언어를 쓰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셋, 끊임없이 배우며 삶의 깊이를 더해야 한다. 즉, 내가 먼저 삶으로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비슷한 결의 사람을 내 곁에 둘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연예인 중에서도 특히 나문희 선생님이 후배들에게 네가 앞으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배우느냐가 너의 연기를 결정한다는 조언을 자주 하신다고 합니다. 단순히 연기 기술만 익히는 게 아니라 삶에 대해 배우려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하시죠.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니 후배들도 나문희 선생님에게 마음을 열게 되고 선생님 주변으로 좋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입니다. 김창옥 강사님도 이에 대해 어떤 업을 하든 그 업이 나를 성장시키고 나 역시 그 업에 진심을 다하다 보면 그 진심이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철학자 키르케고르가 인생은 반복되는 선택의 연속이다. 좋은 선택을 할수록 인생의 결이 좋아진다고 했는데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훨씬 따뜻해질 수도 있고 반대로 황량해질 수도 있습니다. 김창옥 강사님 강연을 통해 우리가 다시금 깨닫는 건 결국 인간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고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삶이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를 잘 고르는 데서 멈추지 말고 나 역시 누군가에게 괜찮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운도 작용합니다. 하지만 김창옥 강사님은 내가 준비되면 좋은 사람도 스스로 찾아온다고 강조하십니다. 이는 일리 있습니다. 비슷한 파장, 비슷한 관심사, 비슷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에게 끌리는 법이니까요. 만약 내가 너무 이기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에 갇혀 있으면 설령 괜찮은 사람이 다가와도 오래 함께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댓글 중에는 김창옥 강사님 말씀이 재미있으면서도 울림이 있다. 가족 이야기를 하다가도 유머를 섞고 그러면서도 깊은 교훈을 주시니 괜히 눈물이 난다는 분이 있더군요. 사실 인간관계에서 유머는 꽤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스트리아 의사 빅토르 프랭클도 유머야말로 인생의 고통을 잠시나마 해소해주고 상대와 친밀감을 형성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창옥 강사님 역시 강연에서 농담 섞인 에피소드로 청중을 웃게 만들지만 그 웃음 뒤에는 진지한 통찰이 깔려 있다는 게 매력이지요. 정리하자면
어떤 사람을 곁에 둬야 할까에 대한 김창옥 강사님의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내 상처를 존중하고 나를 더 나은 길로 이끌어주는 사람. 둘, 서로 배울 수 있는 의욕을 지닌 사람. 셋, 말뿐 아니라 삶으로 본을 보이는 사람. 넷,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때론 울고 웃으며 인간적인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사람. 다섯, 나도 그 사람에게 보탬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소중한 인연. 이런 기준으로 주변을 돌아보시면 정말 소중한 인연과 그렇지 않은 인연을 구분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안 좋은 사람은 쳐내야 하느냐 하는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김창옥 강사님은 무조건 쳐내라기보다 내가 먼저 바뀌어 보고 그래도 안 된다면 그때는 거리를 두어도 된다고 조언하십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상대의 마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내가 먼저 다가가서 진심으로 들어주고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표현하지 않았던 것은 아닌지 그 부분을 돌아보라는 말이지요. 다만 정말 부정적이고 독한 에너지만 퍼붓는 분이라면 나를 지키기 위해 어느 정도 거리두기도 필요합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친구란 두 개의 몸에 깃든 하나의 영혼이라고 했습니다. 참 아름다운 표현이지요. 김창옥 강사님도 친구란 가족이 아니어도 마음으로는 가족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가능케 하는 것은 서로에 대한 존중과 진심이라는 것이지요. 아버지와의 추억 혹은 불통을 통해 깨달은 바가 크다는 점에서 김창옥 강사님 강연은 모두가 한 번쯤 들어볼 가치가 있습니다. 가족 중에 불통이 있든 아니면 친구나 동료와 소통이 어렵든 그 해법을 스스로 찾아볼 수 있는 실마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댓글을 마저 보면 삶으로 말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김창옥 강사님 말씀대로 나도 내 방식으로 누군가의 삶에 도움이 되고 싶다는 다짐들이 많습니다. 참 아름다운 결심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면 곁에 머무는 인연들도 하나둘씩 달라지고 결과적으로 내 삶 전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창옥 강사님이 운명은 스스로 결정짓는 것이라고 자주 강조하시는 것도 이 같은 맥락이라고 보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아버지라는 존재를 떠올려 보게 됩니다. 김창옥 강사님이 오랫동안 아버지와 불통으로 고생했지만 결과적으로 자신의 강연 인생에 큰 전환점이 되었다고 하셨잖아요. 한 시청자분은 저도 아버지가 너무 무서웠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해서 적개심마저 있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 아버지도 참 외롭고 답답했겠구나 싶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깨달음이 온 뒤로 비록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지만 마음속으로라도 용서를 구하고 본인도 관계를 회복하려 노력하게 되었다는 후기를 남기셨습니다. 그분은 김창옥 강사님 덕분에 제 마음의 벽이 조금 허물어졌다고 하셨지요. 그래서 다시금 돌아오게 되는 결론은 결국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내 인생을 바꾼다. 하지만 그 전에 내가 먼저 마음문을 열고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려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 곁에 머물러주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이야말로 소중한 보물 같은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가 그런 사람이 되거나 혹은 그런 사람과 만나게 된다면 나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자라는 중이구나 라는 느낌을 받을 테니까요. 배우 남은희 선생님 얘기를 더 해볼까요? 젊은 시절 어려운 시기를 지나오면서도 늘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과 배움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인생에 교과서가 없으니 서로의 경험이 교과서가 된다고도 말했다지요. 김창옥 강사님이 삶으로 말하는 사람을 곁에 두라고 한 것과 꼭 닮은 이야기입니다. 책이나 이론만으로 깨달을 수 없는 지점이 실제 삶의 이야기를 나누며 나도 이렇게 해봐야겠다 하고 마음먹을 때 열리니까요.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을 곁에 둬야 할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김창옥 강사님이 강조하는 바처럼 내가 망가지지 않고 오히려 더 빛날 수 있도록 응원해주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 역시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 매 순간 연습해야겠죠. 김창옥 강사님이 늘 하시는 말 중에 제가 오늘 이렇게 말하지만 저도 계속 실수를 하고 또 배웁니다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 스스로가 조금씩 배워가며 곁에 두는 인연에게도 좋은 에너지를 주도록 노력하는 것. 그게 바로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무리하자면 김창옥 강사님 말씀에 따르면 내 곁에 어떤 사람을 두느냐가
내 현재와 미래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주변을 살피면서 이 사람은 내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나는 그 사람에게 어떤 마음을 건네고 있는가를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의 깨달음으로 모든 게 바뀌진 않겠지만 적어도 누굴 붙잡고 누굴 놓아줄지는 내 선택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철학자 공자가 군자는 좋은 벗과 함께 자신을 닦는다고 말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김창옥 강사님은 아버지와의 불통을 통해 소통에 대한 갈증을 깨달았고, 이를 바탕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을 곁에 둬야 하는지에 대해 통찰을 전하고 계십니다. 일굿건이 들어주고 믿어주는 사람, 이 상처를 이해하고도 성장 기회를 주는 사람, 산말뿐 아니라 실제 삶으로 증명하는 사람, 산에게서 웃음을 이끌어내고 때론 울음도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 스스로도 배우며 발전하려는 태도를 지닌 사람. 이런 분들이 곁에 있어야 인생이 좀 더 따뜻해지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댓글에서도 많은 분들이 부모님과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또는 직장 동료와의 관계를 회고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하시지요. 결국 나 자신이 먼저 문을 열어야 하고 또 진심으로 상대를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랑하는 사람을 곁에 두고도 평생 마음을 나누지 못하고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김창옥 강사님 이야기는 바로 그 지점을 예리하게 파고들면서도 유머와 감동으로 풀어내기 때문에 공감을 얻는 듯합니다. 끝으로 무조건 좋은 사람을 찾는다고 해서 내 인생이 자동으로 행복해지는 건 아니다 라는 점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김창옥 강사님도 좋은 사람은 우연히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은 에너지를 발산할 때 자연스럽게 연결된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혹시 지금 인간관계가 힘들다면 내가 먼저 한 발 다가가 볼 여유가 있는지 살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정말 안 되는 인연이라면 억지로 매달리기보다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 거리를 두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요. 이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창옥 강사님 말씀처럼 내 곁에 있어야 할 사람을 잘 분별하시고 나 자신도 누군가에게 그런 곁에 두고픈 사람이 될 수 있길 기원합니다. 배우 나문희 선생님이나 이순재 선생님, 백일섭 선생님의 사례처럼 사람 사이의 따뜻함이 인생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드는지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철학자 키르케고르가 인생은 서로의 존재를 통해 깊어진다고 했는데 바로 그 깊이 있는 인연을 맺어가는 길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멋진 인연과 더불어 자신에게도 떳떳하고 마음 한구석 따뜻해지는 길을 걸어가시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